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해서 이런 한국식 공부와 강남애들을 소재로 방영을 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인상적인 대사 중 하나가 바로 착한 아이가 별건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착한 아이죠 라는 대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아이의 심성이 곱고 또 남을 위하는 마음이 따뜻해도, 또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남보다 잘해도 일단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정말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낙오자이자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엄마들 사이에서도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엄마는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한 무능하고 나쁜 엄마처럼 비춰지며 집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고통의 레이스에서 족이 깊고나면 어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귀농에 살며 사회와 담쌓고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상처를 받고 또 덜 고통스럽게 그 공부라는 것을 하며 최고의 성적을 내고 또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언들은 그냥 듣기에도 너무 가혹합니다. 그냥 니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4시간 잘 거 3시간 자고, 마치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를 짜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는 오직 정면 외엔 눈의 양옆을 막아놓고 뛰는 경주마처럼 더 이를 악물고 참으며 뛰어가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자주 쓰는 말이 이 열정이라는 말인데, 참 모호하기 그지없고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무슨 만능 마법처럼 들리는 단어이지만, 정작 그 열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네가 공부를 못하거나 서울대에 붙지 못한 것은 다 열정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간절하지 않아서라는, 그러니까 결국 다 네 탓이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언들 따위와는 다르게 직접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공부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작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힘들었던 공부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고, 나아가 이 공부라는 것이 즐거운 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철범 씨입니다. 아마도 지난 10년 사이 수능을 친 분들은 어쩌면 모두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지난 2009년에 출간한 하루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은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그들의 선생님이 가장 많이 선물해준 위로와 격려의 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흙수저가 부러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한글도 늦게 떼고 또 학교에 가서도 반에서 꼴찌를 할 정도로 열등생이었던 그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고, 공부에 수반되는 온갖 고통을 즐거움으로 느끼며 정진하다가 결국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2번이나 입학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그 엄청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에세이여서, 공부로 힘들어하던 수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학생일 때 이 책을 썼던 저자가 지금은 번듯한 변호사가 되어 법에 도움이 필요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며 책 출간 이후 그 후일담을 나누는 개정판이 이번에 새롭게 나와 여기 짧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제목이 하루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인 이유는, 그의 삶은 늘 가난과 망가진 가족사로 인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장에서 일하시다 기계의 손가락 7개를 한꺼번에 잃어버리신 후 이후 일을 아예 끊으셨고, 어머니 또한 혼자 그런 가정을 일으켜보기 위해 밖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엄청난 빚밖에 없어서 가족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제주도로 또 시골 여기저기로 도망쳐 다니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자의 공부에 누구 하나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 자신의 노력뿐만 아닌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완벽하게 발휘되어야만 가능했던 것인데, 저자 박철범 씨에게는 그중 아버지의 무관심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혼자서 다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번의 사건으로 인해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친구 창진이 때문입니다. 창진이는 이 책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쉽게 말하면 가장 반듯한 모범생이자 박철범 씨의 거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6학년 수학 경시 대회 때 창진이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며 전교생들 앞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표창장을 받고 돌아서는 창진이의 자신감에 찬 얼굴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창진이가 표창장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던 그 장면
당면이 부러웠던 것이 아닌 평소 자신이 놀 때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에 정진했던 창진이가 저렇게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매일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정진한 끝에 그 열매를 성취한 그 모습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었는데 TV에서 성공한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아이돌을 볼 때에도 저도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러운 것은 지금 그들이 정상에 올라 누리고 있는 인기와 찬사가 아닌 저 밑바닥부터 마치 나비가 되기 전 보잘것없는 번데기의 모습을 한 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체육관, 그 연습실에서 하루하루 좋기 수천 일은 될 법한 그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던 그들의 뚝심과 성실함이 부러웠던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도 TV에서 그런 이들을 보며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반성하고 다시 힘을 내는 기회로 삼곤 합니다. 저자 역시 어린 나이였는데도 친구로부터 그런 건강한 자극을 받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온갖 방법을 연구하며 공부에 매진했는데 좀처럼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는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하고 물으셨고, 저자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넌 아직 네가 진짜 공부하려는 이유를 모르고 있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위해 반드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모르면 넌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아 하고 일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자신이 떠날 것을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가시기 얼마 전에 손자를 불러 앉혀놓고는 사람이 자기쯤 나이가 되면 다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아냐고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크고 작은 기억들,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보람된 기억만이 남으며 인생을 80년을 살아도 결국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은 손자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주셨고, 할머니는 손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설령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또 아무도 알아주거나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평생에 걸쳐 매달릴 만한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고, 자신의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인생을 살자는 다짐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저자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정한 뒤 실제로 엄청난 공부력을 발휘하며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에 합격한 후 억대 연봉과 쉬운 승진이 보장된 길을 앞에 두고 이후 그게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수까지 하며 다시 수능을 치고 이번엔 법학과에 들어가 이후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지금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도움을 주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없음을 투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길을 가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카네기의 회고처럼 가끔 편의점에 가보면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 친구들이 알바하느라 또래들 다 놀 때인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 심지어 연휴에도 나와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모두가 끔찍해도 싫어하는 그 공부를 그저 그 공부만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커다란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으로서 진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 명문대에 입학하는 방법이나 부자가 되는 꿈만을 심어주고 있는 지금의 교육 환경과 오늘도 그 목적이나 이유도 모른 채 새벽부터 일어나 또 다시 새벽까지 그렇게 학교와 학원을 돌며 꽃같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가치 있는 목적의 발견을 통한 건강한 동기부여 방법과 함께 또 공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